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별량 변수의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뭔 개소리야! 지난 시간까지는 이별량 변수의 시각화에 대해서 학습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자, 핵심은 이별량 분석 같은 경우는 모든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는 자, 조인트 플롯이라는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커널 밀도 그래프, 커널 밀도 함수에 의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변수가 범정인 경우에는 맞습니다. 히트맵 플롯 기억나시죠? 마치 매트리스 플롯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하나의 변수는 연속형인데 다른 변수가 범주형이라면 이 변수의 경우에 그릴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바이올린 플롯도 있었고요. 스윙 플롯도 있었고 스트릿 플롯도 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다별량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배울 텐데, 다별량인 경우는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다별량이 연속형인 변수로 이루어진 다별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주형, 범주형인데 변주형으로 제가 바꿨네요. 잘못 썼네요. 자, 범주형입니다. 그래서 범주형의 두 개의 변수 이상하고요. 연속형의 1변수 분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 이상의 변수가 모두 다 연속형인 경우는 우리가 시본 패키지, 시본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지금 그 시각화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 페어 플롯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자, 페어라는 건 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짝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자, 페어 플롯은 데이터 프레임을 인수로 받아서 그리드 형태로 각 데이터열의 조합에 따라서 스캐터 플롯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마 R에서 GG 플롯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산점도 매트릭스라고 그러죠. R에서 GG 플롯에서는요.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자, 페어 플롯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그리게 되고요. 자, 같은 데이터가 만나는 대각선 영역에는 해당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을 또 그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별량, 즉 3개 이상의 이제 변수를 비교하는 시각화에서 보다 더 많이 접하시게 될 거는 바로 범주형 변수 2개 이상하고요. 연속형의 하나의 변수, 이런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휴 파라미터, HV 파라미터가 어떤 거였죠? 바로 서브 그룹을 나눠주는 이제 서브 카테고리를 나눠주는 값이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변수 이름을 지적하면 범주형에 따라서 시각화를 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 값이 시각화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스 플롯일 수도 있고요. 스트릿 플롯도 그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이올린 플롯도 그릴 수 있고요. 자, 그 외에도 다차원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연속형 변수가 3개인 경우에요. 자, 연속형 변수가 3개인 경우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페어 플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 플롯은 여러분들이 R 랭귀지의 GG 플롯에서의 그 스캐터 플롯에 대한 매트릭스, 즉 산점도 행렬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돌려보실 텐데요. 자, 이것은 이제 시본이라고 하는 패키지 있으니까 SNS의 페어 플롯하고 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쳐주시면 됩니다. 팁스라는 데이터에서는 자, 우리가 연속형 그 변수가 3개 정도 있었죠. 그래서 치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즉 팁스 데이터를 그 SNS 그러니까 시본 데이터에서 그 시본 그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페어 플롯으로 그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GG 플롯의 그 산점등이랑 유사하죠. 그래서 자, 지금 대각선에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변수 각각의 토털 비례라는 거, 팁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이즈라고 하는 각각의 그 변수에 대한
그 하나의 변수니까 이건 지금 대각선에 있는 거는 같은 변수끼리인 거니까 즉 토탈비를 토탈비로 산점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연속형 변수는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잖아요. 자, 이런 형태가 바로 그 페어 플롯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시각화로 3개 이상의 연속형 변수는 탄측적으로 보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페어 플롯이니까요. 또는 R에서의 GG 플롯에서의 그 스카터 플롯 매트릭스니까 같은 거니까 유사하게 이것을 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페어 플롯을 그릴 텐데, 자,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특정 범주에 따라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별에 따라서 3개 이상의 만약에 그 연속형 변수를 한다. 즉 이때는 범주형 데이터가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범주형 데이터가 실제로 이 팁스라는 데이터에 섞여 있었죠. 그래서 성별 데이터를 만약에 고려해서 이것을 이제 그 페어 플롯을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자, 똑같습니다. 명령은 똑같은데, 자, SNS에 페어 플롯이라고 치시면 되는데, 여기에 자, HU, 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서브 카테고리, 즉 하위 범주를 나눠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위 범주의 명령을 치시게 되면 그 하위 범주별로 구분해 주게 됩니다. 전 성별에 따라서 한번 팁스의 각각의 연속형 변수들을 페어 플롯으로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요. 자, 지금 자, 성별로 이 페어 플롯을 그려달라는 거죠. 팁스의 데이터를. 자, 그러면 이때 그 성별에 대한 범례는 우측에 나와 있고요. 자, 파란색이 그 남성이 되어 있고, 이 주황색이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에 따라서 이것이 그 연속형 변수 3개 이상이 페어 플롯으로 어떻게 그려지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토탈 빌, 팁, 사이즈에 대한 각각의 덴시티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별량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다별량 범주형은 지금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요. 자, 제가 좀 판서를 해드리면 제일 많은 형태는, 자, 범주형이 2개 이상이고요. 2개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연속형이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예요. 연속형 1개. 자, 이렇게 들어가는 변수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bar 차트라든지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 플롯이나 박스 플롯에서는 우리가 2가지 범주형 변수에 의해서 연속형 변수를 변화를 보기 위해서 뭘 썼었죠? 바로 휴라고 하는 이 변수, 이걸 하시면 서브 범주별로, 그러니까 서브가 하위죠. 하위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휴 파라미터를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이제 각각 범주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지어보시고 한번 실제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캐테고리컬 플롯이에요. 자, 캐테고리컬 플롯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제로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자, 딴 건 없고요. 중간에 이제 휴라고 하는 이제 패러미터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10원 데이터에 캐테고리컬 플롯을 그려라 라고 명령어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하시고 하나씩 정해주면 되겠죠. X는 데이고요. 자, 데이는 우리가 범주형이죠. 그 다음에 Y는 토탈 빌, 연속형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휴는, 자, 휴가 이게 이제 범주형인데, 보시면 스모커는, 자, 이 데이터에서는, 팁스라는 데이터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져 있었죠. 카테고리컬이죠. 자, 그 다음에 타임에 의해서 이렇게, 자, 카인드 종류는 뭘로 할지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응용하시면 됩니다. 뭐 바이올린 플롯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박스 플롯 쓰셔도 되고, 자, 이번에 스웜은 뭐죠? 겹치지 않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겹치지 않는 거였죠. 자,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팁스라는 프레임에서 가져와라 라고 명령어를 쳐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자, 데이 2개 나눠지고요. 자, 앞에 거는 지금 런치 타임에서고요. 뒤에는 네, 타임을 우리가 컬럼으로 나눴으니까요. 디너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모커, 자, 흡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보시면 범주형이 런치, 디너도 범주형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도 범주형이죠. 게다가 스모커까지 범주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변수가 하나가 이제 연속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속형이 y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뭐 스모커로 분석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좀 실습해 보시고 싶으시면 자, 여기 컬럼에 타임 대신에 뭐 반대로 스모커를 넣어도 되고요. 휴 우리가 하이 범주별로 나눌 때 여기다가 예, 타임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나오겠죠. 자, 우리가 소위 이제 다별량 범주를 찾아보셨고요. 자, 두 번째는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도 여러분들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박스 플롯을 그려달라. C번에서 박스 플롯을 그려달라. 자, X는 데이고요. 마찬가지로 요게 나오겠죠. Y는 토탈 빌이 나올 테고, 자, 이번에는 범주형으로 그려달라. 자, 그래서 휴 성별로 휴를 나눠달라. 그러면 박스 플롯이 각각 성별로 비교를 하겠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쌍을 이루어서 비교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 프레임 팁스에서 불러달라라고 마지막 명령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예,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남녀가 요일별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 플롯의 요거는 뭐라고요? 이상값이죠. 예, 이상값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상값이 특별히 보면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이렇게 이상값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트립 플롯. 스트립 플롯은 뭐였죠? 우리가 스윙 플롯은 이게 겹치지 않게 나오는 건데, 스트립 플롯은 이게 이제 겹쳐서 나오는 점의 형태다라고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립 플롯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단 C번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립 플롯을 가져와라. 스트립 플롯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X는 데이고요. 마찬가지로 Y는 토탈 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성별에 따라서 분류해 달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 그림하고 유사하게 나오겠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나올 거예요. 자, 그렇죠. 지금 성별이 파란색은 남성, 분홍색은 여성이죠. 이렇게 지금 주황색은요. 이렇게 해서 각각 요일별로 예, 분포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 Y축은 토탈 빌, 총 지불액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바이올린 플롯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바이올린 플롯은 어떤 거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네, 그 밀도가 표시된 이런 바이올린 모양의 그림이었죠. 자, 이것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는 요것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나와요. 자, 10원에서 바이올린 플롯을 불러와라 라고 하고 X는 데이, Y는 토탈 B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휴는 성별을 이제 설정을 해요. 자, 그러면 바이올린 플롯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거는 지금 지터 형태니까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요. 바이올린 플롯에서 그렇게 안 나오고 좌측 우측의 성별이 나눠서 서로 비교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데이터셋은 팁셋에서 불러와라 라고 하시고 덜 치시면 자, 보십시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좌측이 지금 남성이고요. 우측은 피메일,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별로 각각 범주별로 연속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각의 예, 성별에 따른 비교가 이렇게 가능하게 되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치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다차원 그래프입니다. 자, 다차원 그래프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색깔별로 이번에는 한번 보실 텐데요. 자, X는 팁이고 Y는 데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박스 플롯을 이제 그려오실 텐데 X는 팁 자료고요. Y는 데이 자료예요. 자, 데이는 우리가 그 범주형이었고요. X는 예, 연속형이었죠. 자, 이렇게 보신다면 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네. MP is not defined. 뭔가 이게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예, 이렇게만 팁스만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나오죠. 자, 이렇게 지금 이상치랑 같이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하실 거는 바이올린 플롯 하고요. 우리가 뭐 스원 플롯 이런 것, 그 다음에 스트립 플롯을 각각 호리즌 형태로 한번 다차원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립 플롯을 점선 형태로 된 거를 호리즌 형태로 한번 볼게요. 호리즌이라는 거는 이제 자 명목형을 굳이 호리즌을 칠 필요 없고요. 지금 보시면 X축을 여러분들 연속형으로 주시고, 자 Y축을 우리가 명목형으로 주면 호리즌 형태로 이제 지금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정을 해주시면, 자 보십시오. 지금 이 경우에는 X축이 지금 이제 연속형이 되고 Y축이 이 범주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로 형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올린 플롯 하고요. 스원 플롯을 각각 한번 보실게요. 자, 바이올린 플롯 한번 옆으로 보죠. X축을 우리가 대위로 지정을 하시고, 자, Y축은 토탈 빌. 자, 이번에는 반대죠. 이번에는 자, 이번엔 이렇게 나오겠죠. 위로요. 여기 세로 형태로.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이올린 플롯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그냥 바이올린 플롯이 아니라 스원 플롯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원 플롯으로 한번 그려보신다면,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자, 보시면요. 자, X축은 데이, 마찬가지고요. Y축은 빌, 토탈 빌. 지금 똑같은 건데 스원 플롯을 한번 그려볼게요. 스원 플롯을 그려보시면, 이처럼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화가 더 좋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판단하실 일인데, 보통은 이 바이올린 플러스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포 밀도 자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많이들 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다변수, 다범주 형태에서의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하실 내용은 이제 인터랙티브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랙티브 시각화라는 건 뭐냐면요. 자, 텍스트 형태로 만약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일일이 보고도 쉽지 않고요. 이제 다 일일이 확인하시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데이터 인사이트를, 즉 텍스트 형태로 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인사이트를 우리가 볼 때 인터랙티브 시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동적인 효과, 뭔가 이렇게 동적인 효과가 있으면 의사결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대한 양의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동적인 형태로 도출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랙티브 시각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한스 로슬링은요, 스웨덴의 국제보건통계학자였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보건통계학자입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시각화의 선구자였습니다. 자, 바로 지금 아래 계신 요 분이 되시겠는데요. 2017년도에 돌아가셨죠. 자, 우리나라에도 2015년도에 이제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방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자, 이분들이요, 이제 갭마인더 재단, 여기 지금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과 심각한 무지와 싸운다는 사명으로 갭마인더 재단이라는 걸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갭마인더 재단은 지금 이제 어떤 통계에 무지한 사람들을 이제 바꿔주고자 만든 파운데이션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금융기관이나 기업, 비정부 기구 등의 다양한 곳에 강연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뭐 혹시라도 한스 로슬링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한스 로슬링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런 영상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랙티브 시각화를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아주 가장 그 유명한 도구들을 알아본다면 첫 번째는 플롯틀리예요. 플롯틀리. 자, 플롯이라는 게 그림이고요. LY가 붙어서 플롯틀리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롯틀리는 온라인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 툴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자, 분석이나 시각화 라이브러리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플롯틀리는 파이썬 뿐만 아니고요. 장고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자, 프론트 엔드라는 자바스크립트로 시각화를 하기도 하고요. 라이브러리는 그 유명한 자바스크립트로는 D3 JS 자바스크립트죠. HTML이랑 CSS 이것을 이제 사용해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플롯틀리는 뭐 그래프가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플롯틀리라고 하는 이게 그 홈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웹상이 바로 공개해서 사용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터랙티브 그래프 기능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위한 기본 차트를 또 오픈소스로 제공을 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이 플로틀리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아나콘다에서는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플로틀리 라이브러리 설치 시 필요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뒤에서 우리가 PIP 형태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일단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하나씩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피갈이라는 거예요. py, 그 다음 파이썬의 약자죠. 갈, 피갈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코드가 거의 없는 기본 차트를 생성하는데 아주 탁월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형은 히스토그램도 제시할 수 있고요. 박스 플롯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 스타일이 다양한 특징이 있고요. 세밀하게 보시면 우리가 크기나 제목이나 레이블이나 렌더링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플롯의 많은 구성 요소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트는 우리가 SVG 형태로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삽입 태그를 사용하거나 이제 HTML에 코드를 직접 삽입해서 웹페이지에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데이터 시작화에 아주 적합한 게 피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PIP 형태로 피갈을 인스톨을 해주셔야 돼요. 라이브러리를. 자, 그 다음에 보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케는요, 사용자 필터링을 한 슬라이더나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해서 웹 브라우저에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시각화 도구고요. 자, 이제 피갈과 같이 그래프를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이동해서 플롯 탐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상자 또는 범위를 우리가 선택해서요, 데이터 포인트 세트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튜토리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우리가 실행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PIP 명령을 통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홀러뷰라는 게 있습니다. 홀러뷰는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원활하고 간단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계된 오픈소스 파이썬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홀러뷰는 간단한 몇 줄만으로도요, 원하는 작업을 시각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복잡한 의사결정보다는요, 간단한 어떤 그런 데이터 탐색이나 전달이나 작업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장점이 매플로립을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매플로립이랑 프로틀리랑 보케, 앞서 보셨던 이 두 가지 형태랑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씩 설치하는 것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프로틀리 먼저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PIP를 통해서요, 자, 인스톨 플로틀리를 설치를 해줍니다. 네, 이게 지금 띄어쓰기 잘못됐네요. 자, 네, 프로틀리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틀리를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틀리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로틀리를 불러오셔야겠죠. 자, 우리가 설치가 되었으면 우리가 임포트를 통해서 플로틀리를 불러오셔야 돼요. 자, PIP를 통해서 설치를 했으면, 자, 임포트를 통해서 플로틀리 그래프 오브젝트, 자, 우리 줄여서 GO라고 합니다. 그래픽 오브젝트라서, 자, 이렇게 불러오셔야 됩니다. 자, 불러오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인터랙티브 기능을 보기 위해서,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고 피겨라는 우리가, 자,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데이터 카운터라고 해서 예를 들면 10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줬어요. 만약에 z 값을요. 자, z 값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여달라. 자, 우리가 피겨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피겨 쇼라고 괄호를 치시게 되면, 이게 지금 뭐 리스타트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좀 시간이 걸리죠.
자, 지금 제가 이게 왜냐하면 중간에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패키지를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면서 네. 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경우에. 예, 이게 지금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패키지를 깔았는데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다 보면 다시 재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자, 지금 중간에 이게 촬영 중이라 촬영을 다 마치고 제가 다시 이걸 리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홀로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데이터 시각화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계열 시각화까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시각화 부분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중에서 시계열 시각화는 크게 보면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색다른 형태의 시계열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글 차트에서의 캘린더 차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캘린더 차트라는 건 뭐냐면 일 단위의 날짜 데이터, 수치 데이터를 마치 달력 형태로 이렇게 시각화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가 히트맵이랑 되게 닮았죠. 그래서 히트맵과 마찬가지로 수치값의 변수를 컬러 인코딩 기준으로 활용해서 자, 수치값이 높은 날에는 짙은 색, 반대는 옅은 색. 자, 이렇게 시각적인 패턴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각화 차트, 자, 이 구글 차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구글 차트라고 치시면 자, 이런 캘린더 차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에서 사실 추세, 트렌드라고 하는 경향은 선, 라인 차트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계열 기준별로 데이터 수치값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이런 선 형태로 우리가 그리는 것을 라인 차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거 시각적인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게 시각적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사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외에도요. 자,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러한 라인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이썬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우리가 쓰셔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불러 쓰시겠다 하면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되고 지금 임포트로 맵플랫뿐만 아니라 시본이라든지 넘파이 판다스를 다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자, 맵플럼립이랑요, 그 다음에 시본, 넘파이, 판다스를 다 불러오시고요. 이 업그레이드 지금 이 상황에서 하시게 되면 아마 업그레이드 때문에 다시 또 리스타트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판다스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시면 돼요. 라이브러리를. 자, 임포트에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임 시리즈라는 요 데이터를 찾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엑셀로 지금 제가 요 데이터입니다. 요 이제 이그젠플인데요. 자, 요 좀 옆으로 놀리시면 예, 이 지금 시계열 데이터 간단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자, 옆은 날짜가 돼 있고 연속형으로 이렇게 쭉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타임 스탬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거에 우리가 시계열 그래프 그리는 시간에 학습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불러오실 거예요. 자, 불러오시려면 이제 파일 경로를 찾아서 우리가 그 경로 파일에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게 그 전까지는 파일 유저를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제가 폴더를 여러 개로 나눠서 썼는데 그냥 데이터 파일에다가 저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C드라이브 데이터에 요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이요. 타임 시리즈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아주 오래전 이전 동영상에서 보셨죠. 이것을 이제 CSV 파일을 불러먹을 게 아니라 얘가 파이썬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 구조, 2차원의 데이터 프레임 구조, 마치 엑셀처럼 생긴 그 프레임 구조로 가져와야겠죠. 그 명령어가 판다스 리드 CSV 파일을 읽어와서 데이터 구조로 바꿔라, 프레임 변환해라 라는 요 명령어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자주 썼던 거니까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데이터 프레임을 프린트 해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형태인지. 그러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데이터 프레임 2차원 형태로 아까 엑셀로 보셨던 그 형태로 지금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204 로우가 있고요.
요 행이 204개가 있고 82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날짜 나타내는 데이터 컬럼이 이제 문자형 오브젝트예요. 이게 지금 오브젝트니까 우리가 타임 시리즈로 하려면 이게 문자형이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 이 파이썬이 타임으로 인식하려면 네, 데이트 타임으로 이게 날짜 형태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 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컬럼을 시계열 객체, 타임 스탬프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 한번 하셨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볼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메이션을 치시면 자, 전체 인포메이션을 보여달라 라고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오브젝트로 돼 있죠. 지금 예, 오브젝트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자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날짜지만 이 파이썬이 보기엔 얘는 날짜가 아니라 그냥 문자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데이트 타임으로요. 자, 그래서 시계열 이제 그 형태로 변화를 시켜주려면 자, 데이터 프레임 새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new date라는 걸 만들게요. new date가 만들면 이제 변수가 하나 추가될 겁니다. 여기 열이 데이터 옆에 new date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new date는 자, 판다스에서 to하고 대시하고 데이터 타임이라 치시면 이게 이게 지금 시계열 객체 소위 데이터 타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시계열 객체로. 그렇게 하고 변수는 원래 있던 데이트라는 문자열을 바꿔달라 라고 하시게 되면 네, 지금 시계열 객체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헤드만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헤드만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네, 데이트 밸류 뉴 데이터가 생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출력을 해 보시면요. 네, 네, 자, 출력을 만약에 이제 해 보시면 제가 한꺼번에 이거는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과연 이제 시계열 객체로 변환이 되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인포메이션 형태를 확인해 달라라고 명령을 쳤고요. 그 다음에 new 데이터에 대한 형태도 타입도 알려달라 라고 했을 때 자, 어떻습니까? 데이터 타임 64라고 되어 있죠. 64는 우리가 그 판다스에서 이제 붙이는 거고요.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는 요 시계열 객체로 이제 new 데이터가 인식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줬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자, 이제 지워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트라고 하는 요 이제 기존에 있던 문자열 변수는 네,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세팅을 해주시고 자, 이걸 다시 이제 그 변수 형태를 확인해 달라고 누르시면 자, 이게 앞으로 가게 됩니다. 드롭을 했으니까 new 데이터가 앞으로 가게 되고요. 밸류가 이렇게 붙게 되죠. 자, 요 작업을 해주셔야 이제 이게 타임 시리즈로 우리가 새로 만든 new 데이터라는 이 변수가 이제 앞에 그 타임 객체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요 부분부터 이걸 지금 다시 아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맥플로 불러오시고 시분 불러오시고 넘파이 불러오시고 판다스를 불러오십시오. 다 불러오시고 업그레이드까지 해달라 라고 하면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 라고 할 텐데요.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지정할 거냐. 자, 보시면 우리가 드로우 플랫을 이제 지정을 할 건데 자, 보시면 자, 그 플랫 데이터 프레임은 자, 데이터 프레임의 X, Y, 타이틀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걸 쓰시면 돼요. 여기 형태. 자, 그 다음에 X 레이블엔 데이트 날짜가 들어가고요. Y 레이블엔 밸류 값을 지정해 달라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 타이틀을 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피겨 사이즈는 예, 16.5 디폴트 되어 있는 걸 쓰시면 되고요. XY 컬러도 뭐 탭 레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뭐 레드가 아니라 블루로 바꾸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린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타이틀 네, 이렇게 지정을 해달라
자, PLT 쇼는 네, 치셔도 되고 여기 요 주피터에서 안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쓰신다면 PLT 쇼를 반드시 누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롯을 만들어 달라. 플롯 데이터 프레임을 보자. 자, 타이틀은 우리가 하나 지정해 주죠.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지정을 해주면, 자, 이제 요걸 치시고 이걸 이제 보여달라고 치시면 이와 같은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자, 하단에는 지금 데이트 날짜죠. X 레이블은 지금 데이트라고 했잖아요. Y 레이블은 각각의 값입니다. 값이 이렇게 해서 이 추세, 우리가 경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거 우리가 이제 추세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데이터 프레임은 DF만 치셔도 되죠.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시면 지금 이렇게 204개의 로우가 있고, 자, 이렇게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각 라인별 추세선을 좀 나눠서 그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판다스는 불러왔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한다 생각해보고, 자, 리드 CSV 파일을 불러와라. 자, 요 폴더에 요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툴을 치시고 나서요, 전 처리를 해 주셔야겠죠. 자, 전 처리를 해 주시는데 한번 보시죠. 자, 데이터 프레임 이어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전에 한번 다 했습니다. 그래서 D 이어라고 하면 이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먼스라고 되어 있으면 먼스까지, 뭐 2010년 5월이면 05 이렇게까지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프리페어 컬러를 먼저 해주시는데, 자, 일단 랜덤 시드 10으로 100으로 해주시고, 자, 컬러는, 자, 랜덤 초이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제 그 색깔이 뭐 제가 지정을 해도 되겠지만, 이제 추세의 선에 따라 색깔이 이제 지정을 랜덤하게 해달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겠죠. 자, 그림을 그리실 때, 자, 보시면, 자, 피겨를 이제 PLT에 저기 뭐지, 맵플로 PLT에서 피겨를 그려달라 라고 되어 있고요. DPI는 해상도는 80으로 해달라, 사이즈는 16, 12 가로 세로로 해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if는 0 이상으로 해달라. 자, 0보다 커야 되고요. PLT 플롯은 months value 값으로 해달라. 자,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즈, 폰트 사이즈까지 다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치시면, 자, 이처럼 각 이 연도별로 구분이 돼서 추세선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거는 이제 요거 대신에 이렇게 값별로 각각 이 뭐죠? 이 연도별로 지금 각각도 먼스별로, 지금 X축은 먼스잖아요. 먼스별로 어떻게 지금 추세가 변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실습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코드를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자료실에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고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데코레이션 좀 예쁘게 이제 이것을 표시를 한다면, 자, 이와 같은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름까지 달아서 타이틀까지 데코레이션 해달라 라고 한 다음에 여기 데코레이션이 되죠. 자, 그래서 옆에, 자, 드러그 세일 그리고 먼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데코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자, 만약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자, 이것을 넣으시고요. 이 하단에다가 이것을 데코레이션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치신 다음에, 이제 필드 쇼는 굳이 주피터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제목 타임 시리즈 데이터, 지금 Y축, X축에 각각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추세선에 대한 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보실 텐데, 이번에는 시계열인데 박스 플롯을 우리가 연결해서 쓰는 시계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드 CSV 파일을 불러오셔야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한다고 가정하고요. 요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아까 보셨던 계속 요 데이터예요. 불러오셔서 자, 그 다음에 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렇게 year, month 요렇게 그 제시를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이제 year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자, 서브플롯을 이제 그려달라. 서브플롯을 하게 되면 이제 플롯이 예, 하나, 두 개가 이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연도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해줘서 치시게 되면 자, 서브플롯을 그렸으니까 두 개가 지금 제시가 되는데요. 자, 하나는 year가 여기 들어갔고요. 하나는 month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는 요거고요. 자, x축은 year이 되겠고 y축은 값이 되겠고요. 자, 여기 두 번째 거는 보시면 x축이 month가 되고 y축이 value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박스 플롯들이 이렇게 지금 시계열별로 그려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타이틀을 달아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타이틀만 다는 제가 명령어를 밑에 코드로 제공해 드릴 텐데 보시면 요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달아서 자, 만약에 year 뭐 이렇게 달아서 네, month, y박스, 플랫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 달아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한꺼번에 보셔야 좀 이게 오실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요 표에 우리가 타이틀만 좀 달아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치시고요. 더 트렌드, 뭐 더 시즈널리티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이 타이틀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달아주시게 되면 네, 지금 보시면 자, 답을 타이틀을 달았다는 게 더 시즈널리티, 그러니까 month wise 박스 플롯이라고 요즘 이름을 달아놨죠. 얘가 지금 달려져 있고요. 첫 번째 박스는 year wise 박스 플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더 트렌드다라고 이렇게 지금 서로가 이름이 달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연습했던 건 여기까지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시계열 그림까지 여러분들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데이터 본격적인 분석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 전 처리를 하고 시각화까지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를 확인하고 탐색적으로 클렌징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할지에 대한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